잘못하면 이게 정작 코드 인사하고 팬덤 인사의 어중간한 결합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론의 힘을 빌린 일종의 알리바이용 인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사 시스템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얘기인 것처럼 집단 지성이라는 아주 일종의 그 모호한 말,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거로 삼는 일종의 알리바이형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풀 바깥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도 추천해 주시면 같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시는 뭐 코드 인사나 뭐 팬덤 인사 뭐 이런 걸 우려하실 건 아니고, 저기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도 이제 몇 배수 안으로 추려지고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 인사 검증 시스템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고요. 그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으로 가는 이런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가되 초기에 인적 풀을 더 넓히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겠다. 땡땡부 장관, 여러분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장관 차관할 사람, 추천할 만한 사람 있으면 누구나 다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이 공식 SNS, 그리고 뭐 이메일 아니면 뭐 다른 데 쪽지로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추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천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박은정 의원, 공수처의 최강욱 전 의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봤습니다. 직접 페이스북 갔더니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댓글이 한 2,400개가 넘게 지금 달려 있었어요. 누구냐? 법무부 장관의 최강욱,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잘할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 유홍준, 이 여가부 장관의 양희은 씨. 그래서 왜 양희은 씨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가부 장관의 양희은, 복지부 장관의 유시민 등등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심지어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누구 추천했어요 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좀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를 여니까 국민 주권 정부답게 하겠다. 뭐 의도는 좋죠. 뭐 참여정부 때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사한 걸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서 중요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과정이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럼 그 아주 이 의도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기능들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았다면은 이거야 저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정작 코드 인사하고 팬덤 인사의 어중간한 결합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론의 힘을 빌린 일종의 알리바이용 인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사 시스템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얘기인 것처럼 집단 지성이라는 아주 일종의 그 모호한 말,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거로 삼는 일종의 알리바이형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러면 추천에서부터 임명까지의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천되었고 이렇게 받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찾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임명했습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추천만 해놓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객관성, 그다음에 뭐랄까 투명성, 체계성들이 반영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 자체를 공개할 필요가 공개해야 있다.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적인 차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방법 상당히 좀 이 호평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게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드 인사, 팬덤 인사, 알리바이 인사가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추천되는 사람들을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각계각층에서 본인들이 소신껏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많은 숨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재들이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국가는 지금 국가 인재풀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미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풀 바깥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도 추천해 주시면 같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시는 뭐 코드 인사나 뭐 팬덤 인사 뭐 이런 걸 우려하실 건 아니고 저기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도 이제 몇 배수 안으로 추려지고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 인사 검증 시스템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고요. 그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으로 가는 이런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가되 초기에 인적 풀을 더 넓히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코드 인사, 팬덤 인사, 뭐 알리바이 인사를 이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순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크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다른 건 다 기존의 시스템대로 똑같이 이 차곡차곡 청문회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요번에 인사 관련해서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죠.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법무부 인사관리단 3년 만에 폐지, 고위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으로 추천을 받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증도 이제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다 갖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나온 얘기, 투명성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추천을 받고 검증까지 하는 주체가 다 대통령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뭔가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